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제 뒤 배경사진은 어제 9월 21일이죠. 어제 국민의힘 최고회의 장면입니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투톱이죠. 투톱이 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 그 표정이 뭐랄까 뭔가 좀 불만에 가득하죠. 또 주호영 원내대표 귀를 갖다 이렇게 만지고 있는 듯 뭔가 또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근에 급격히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김종인 위원장이죠. 지난 8월 19일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두 무릎을 꿇고 빌리 블란트 벤치마킹, 빌리 블란트 그 흉내 내는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자신이 대선 행보하는 것 아니냐, 자신이 결국 쓸만한 대선 후보자들, 예비 후보군들을 갖다가 싹을 자르고 결국 대안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를 돌파한 이후에 슬그머니 보면 비대위를 연장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들이 사실 굉장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구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에 가장 많은 어떻게 의원들을 형성하고 주도하고 있는 영남 후보들, 영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짝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주 볼멘 소리들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오전에 부산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입니다. 이제 하태경 의원도 어느덧 중진입니다. 중진인 부산의 하태경 의원이 오늘 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을 갖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박덕흠 의원 논란입니다. 건설회사의 회장이 5년 동안 국토위에 소속으로 돼 있었고 심지어는 간사까지 맡았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1,000억이 넘는 그런 규모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수주했다. 그런데 이제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는 그건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좀 왈가왈부하는데 하태경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왈가왈부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박덕흠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아주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화끈하게 입당하라.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소 닭 보듯, 아니 무슨 벌레 보듯 안철수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남의 중진, 부산의 중진인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이 김종인 박덕흠 논란 사과하고 안철수 대표는 화끈하게 입당하라. 둘 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건을 갖다가 바로 직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면 아마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초선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로고 색깔 이른바 빨로파,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서 당 로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보면 또 초선 의원들이 또 반대하네요.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들은 미래통합당 시절 또 미래한국당 공이 다 핑크색을 썼습니다. 핑크색이 어때서 당 이름 바꾸는 건 모르겠어요. 특히 보면은 노란색은 심상정의 정의당 색깔이고 파란색은 문재인의 민주당 색깔인데 빨로파 정체성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로고 색깔 하나 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지금 몇 날 며칠을 갖다 계속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 짜르로서의 카리스마, 짜르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카리스마가 도전받고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 3법, 이제 또 보면 예전에 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다 기업 규제 3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뭐 공정거래법, 상법, 그다음에 무슨 그룹 무슨 법인가 이 3법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거기 찬성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면 당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공정경제 3법을 찬성하고 나서니까 민주당에서는 반색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난 반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찾아가서 한 10분 동안 면담했는데 아무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 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그건 내가 잘 아는데 너희들은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러니 의원들이 따라갑니까? 거기에다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 서울시장 후보로는 윤희숙 의원을 갖다가 은근히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게 이른바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고 처음에는 홍정욱 전 의원을 띄우다가 홍정욱 전 의원 딸 문제 등등 나오니까 그건 좀 사그라들었고 이제 윤희숙 지금 의원을 갖다 슬슬 군부를 떼고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100일 넘게 긴급 소방수 역할을 한 것은 그 공을 칭찬할 만하나 이제 도를 넘었어요. 불은 꺼졌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비대위를 갖다 해체해야 될 시점에 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인데 오히려 보면 비대위 연장론을 갖다가 펴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독주의 독주를 거둬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의 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이 그림과 같이 이쪽이군요. 이 그림과 같이 지금 이 귀를 갖다 만지면서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좀 배부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배부른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하여 자 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가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초 되면은 찬바람 불고 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개월 남게 됩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저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확률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3명 의원 갖고 사실 대선을 갖다가 계속 대선 레이스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붙이죠. 이건 혈혈단신에 가까우니까 그 3명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겠으나 이 3명과 뭘 하겠습니까? 결국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합쳐야 됩니다. 중도와 보수가 합쳐야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2022년 대선에 바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내년 서울시장을 통해서 최소한 보궐 1년 그다음에 다시 2022년에 다시 한번 지방선거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정규 선거를 통해 4년 또 5년 정도 서울시장으로서 경륜을 쌓고 단순히 정당인이 아니라 국가 운영 사실 서울시만 해도 예산만 해도 거의 50조에 가까운 하나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 한 5년 정도 하면 국가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경륜과 또 보면 안철수 대표에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떻게 보완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는 2027년 대선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냥 건너뛰고 가만히 있으면 3명 그렇다고 김종인이 절대 문 안 열어주고 이런 상태로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는 고사당합니다. 꽤 쓸만한 인물을 왜 고사시켜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 나왔었고 2018년 그 당시 서울시장 나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까맣게 잊고 계시는데 박원순 씨가 3번째 시장 될 때 2등은 김문수가 했고 3등을 안철수가 했습니다. 이제 안철수도 정치인 다 됐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옵니다. 자,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왔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통합하지 않은 지금 주호영 대표는
안철수로서 단일 후보로 나가야 된다는 쪽에 계속 이른바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고 통합해야 된다 그러고 서울시장으로 안철수 대표가 나가면은 단일 후보로 나가면은 우리 승산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 은원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안철수를 어떻게 하든지 고사시키고 홍준표를 고사시키고 또 유력한 후보를 할 수 있는 지금 제주도의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습게 취급해서 사람을 좀 우습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년 가정해 봅시다. 그냥 김종인 씨가 윤희숙 의원을 갖다가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 추천해서 만들어 냈다고 칩시다. 당내에서 하니까 또 초선들 눈치 보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가 나온다 칩시다. 안철수 최소한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철수도 윤희숙 둘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보 같아도 민주당 후보가 되겠죠. 똑같은 일이 부산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산에 서서히 부산을 이겼다 손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김종인 씨가 윤희숙 의원을 밀어서 올 배팅을 했는데 그 배팅에 거기서 안철수도 같이 나오는 바람에 제3의 인물, 예를 들면 추미애가 됐다고 칩시다. 서울시장. 그때부터 김종인 씨는 자신이 지금 그리고 있는 대선이고 다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김종인 씨가 버티다 보면은 조만간 올 정기국회 후반, 정기국회 끝날 무렵 한 11월 말 12월 초쯤 되면은 오히려 그때는 김종인 씨가 안철수를 따라다니면서 안철수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안 대표 제발 좀 드롭해 주세요. 나오지 말아 주세요. 아니면 당에 들어와서 좀 후보가 되어 주세요. 그때부터는 이른바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미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자초하는 그 근본 원인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무리한 노역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현역 의원들이 서서히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하태경 의원이 김종인은 박덕흠 논란에 사과하고 안철수는 화끈하게 입당하라 라고 김종인으로 봐서는 뼈아픈 이야기,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 로고 색깔 하나 바꾸는 것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본인은 벅벅 우겨가면서 공정경제 3법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물론 민주당 176명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무리해서 통과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으니 통과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은 언제든지 다시 재개정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는 103명, 104명의 의원들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김종인 씨 마음대로 김종인 씨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에 이른바 들러리 내지는 어떻게 보면 옆에 쫄들 마냥 그런 역할로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드디어 짜르 김종인 토사구팽 좋게 이야기하면은 불이 꺼지면은 소방수는 이제 철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냥이 끝났으면은 토끼 사냥이 끝났으면은 이젠 어쨌든 이 김종인 위원장 덕분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그 헛발질의 반사이기인지 몰라도 저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지적 원운지라 김종인 위원장도 더 이상 노역 부리지 말고 좀 마음을 비우고 진정 보수 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된 그런 역할을 찾아야 될 겁니다.